용용이의 경제학 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은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 환율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잖아요. 그래서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환율이 지금 미친 듯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환율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율에 대한 의미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환율이란 서로 다른 화폐 간의 교환 비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원화와 미국의 달러로 주로 표시를 하거든요. 우리나라 내에서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원화와 달러, 미국의 화폐인 달러의 교환 비율, 혹은 뭐 중국의 위안화와 우리나라의 원화 간의 교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환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환율이 올라간다, 환율이 내려간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환율이 내려간다라는 것은요, 원화 가치가 상승한다라는 거고요. 원화 가치가 상승한다라는 건 원화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거거든요. 이 원화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것은 원화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과 비슷하게 생각하되 가격과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원화의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원화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건데, 만약에 이제 예전에는 제가 배울 때는 이제 주로 1,000원을 기준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1,000원일 때를 생각해 봤을 때, 1,000원이 기준인 시점에서 환율이 900원이 되면요. 이제 1달러를 사는데 예전엔 1,000원을 줘야 됐는데 1달러를 사는데 이제 900원만 주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반대의 개념으로 보면 이제 1,000원을 사는데 미국에서 1,000원을 사는데 예전엔 1달러를 줘야 되는데 이제 환율이 900원이 되면 이제 1.1달러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원화의 가격이 달러로 표시됐을 때 환율이 1,000원이면 1달러였지만 환율이 900원이 되면 1.1달러가 되기 때문에 가격이 10%가 상승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내린다는 것은 원화의 가치가 상승했고 원화의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원화의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것은 이제 원인을 막 찾다 보면 주로 원화의 수요가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원화의 수요가 상승했다라는 것은 어떤 거가 있냐면 이제 외국에서 우리나라 원화를 많이 필요로 한다. 라는 거고요. 그럼 우리나라에 투자를 더 많이 한다던가, 우리나라가 수출을 더 많이 한다던가 등의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할 거고요. 그에 따라서 원화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필요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요. 환율이 오른다라고 하면요. 원화의 가치는 떨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말은 가격적으로 봤을 때 원화 가격이 하락하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원화의 가격이 하락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요. 원화의 수요가 감소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또 다른 말로는 이게 우리나라 화폐가 아닌 다른 나라 화폐. 우리가 환율을 이야기할 때는 주로 달러 환율을 이야기를 하니까 달러의 수요가 증가했다. 어디에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달러의 수요가 증가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달러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다 보면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교환 비율이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요. 그 말인즉슨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다, 원화의 가격이 떨어졌다, 즉 환율이 상승하였다, 환율이 올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화의 수요가 감소한 것은 이게 또 상대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달러의 수요가 증가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최근에 환율을 조사해 보면요. 환율이 이제 1,420원을 돌파했거든요. 그럼 이 말이 무엇이냐고 하면 원화의 가치가 하락했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원화의 수요가 감소했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다른 말로는 달러의 가치가 상승했다. 혹은 달러의 수요가 증가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이 문제가 뭐냐면 미국이 금리를 낮췄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낮췄거든요. FOMC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전에 했던 걸 생각해 보면 이 금리라는 것 자체가 돈의 가격이거든요. 이 돈의 가격을 미국에서 내렸다라는 거죠. 즉 미국 자체 내로 봤을 때 달러의 가치를 하락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는 상승하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금리를 낮췄는데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게 됐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의 환율이 더 이슈가 되는 거고 더 많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우리나라 가치가 더 많이 하락했다라는 거고요. 우리나라 화폐의 힘이 더 약해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더 조심스러운 부분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환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수출 경쟁력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1달러로 우리나라에 예전에 1,000원에 들어올 때랑 1,400원에 들어올 때를 생각해 보면 미국에선 1달러만 가지고 우리나라에 1,000원어치의 물건을 살 수 있었는데 이제 1,400원어치의 물건을 살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수출에 매우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외국인의 국내 투자에도 되게 유리해요. 물론 이게 빠져나가는 과정에선 또 손해를 보게 되겠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지금 해외 투자를 하신 분들은 이게 주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고 혹은 크게 오르지 않더라도 이 수익이 상당히 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걸 환전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가져오는 그 순간 이제 그 화폐량이 더 증가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의 환율의 상승이 누군가에겐 되게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고, 누군가에겐 되게 손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또 뭐, 여행을 가는 과정에서는 되게 불리하겠죠. 왜냐면 예전에는 1,000원을 가지고 1달러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제 1,400원을 1달러를 사야 되니까요. 유학을 가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불리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관광업을 발전시키면서 외국인 내 관광을 유치할 확률도 높아지죠. 우리나라 국내 관광업은 더 발전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장기적으로 따져봤을 때 환율 상승이 뭐 누구에겐 수출에 유리하고 수입엔 불리하고 뭐 국내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고 국내 투자자에겐 또 불리한 측면도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명확한 것은 환율의 상승은 우리나라 화폐 가치를 떨어졌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고요.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 우리나라 내에서 물가 상승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명확한 사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물가 상승이 되게 걱정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근에 추석도 지나갔지만은 그 물가라는 게 시중에 풀린 화폐량에 의해서 정해지게 된다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화폐량이 지금 너무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1차, 2차에 나눠서 정부에서 뿌렸잖아요. 지급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소비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이 소비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화폐 방정식에서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MV는 PY라고 했을 때 화폐량이 증가하면 물가나 경제 성장률이 다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미 경제 성장률은 올해 거의 제로를 찍을 거라는 이야기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그만큼 통화량이 증가했으니 물가가 더 가파르게 상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보면 미국에선 이미 이제 금리 인하를 했고 미국의 달러 가치를 떨어뜨렸는데 우리나라 화폐 가치는 더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고요.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더 훼손되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고요.
또 더군다나 더 추가적인 이제 물가 상승, 더 화폐 가치의 손실이 더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정부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그리고 지금 정부가 하는 정책들이 지금 개인의 소득을 되게 늘려주고 싶어 하고 있는데 이게 물가가 상승돼 버리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 소득이 증가해도 물가가 그만큼 상승했기 때문에 실질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정부 정책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부는 소득을 늘렸으면 좋겠고 명목 소득을 늘려주려고 지금 노력을 상당히 하고 있어요. 뭐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가장 대표적인 건데 그게 명목 소득을 늘려주는 거잖아요. 소비를 더 늘릴 수 있게끔. 그런데 그게 물가 상승분만큼 이렇게 까먹게 되다 보면 이게 효과가 점점 줄어든다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물가 상승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봐야 될 거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 환율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더 많은 돈을 풀어버리면 물가 상승이 더 될 거고요. 그러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환율이 더 상승하게 되는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지금 이제 외국에서는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환율 상승을 통해서 수출에 유리하기 때문에 괜찮아라고 생각을 했지만 뭐 EU나 이제 미국에서 관세를 다시 매기기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고립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예전에는 환율 상승을 통해서 우리가 수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괜찮아라고 했지만 이제는 환율 상승이 돼도 수출도 어려워지면서 국내 물가 상승도 두려워지고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이 지켜봐야 될 거고 조금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